자, 그러면 이제 자, 시장성의 기초를 두고 비교 방식이면서 가치를 구하는 거래 사례 비교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인을 보시면 자, 대상 물건하고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를 해서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도 하고 시점 수정도 하고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비교를 해가지고 대상 물건에 대한 기준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방법이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 하고, 여기에서 만들어낸 이제 그 가치를 보통 우리가 이제 비준가액이라는 얘기로 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부분은 시장성에 기초를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죠. 자, 산식을 보면 일단 거래 사례 가격이 있는 것이고, 이 거래 사례 가격을 이제 구해야 되죠. 이제 구하는 방법이 이제 인근 지역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유사 지역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동일 수급권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자,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대상 물건이 있는 그 지역에서 이 이제 그 거래 사례를 구하는 부분이고, 자, 유사 지역은 대상 물건이 소지하고 있진 않지만 대상 물건과 유사한 가격 형성을 가진 다른 지역에서 거래사를 구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대상 물건이 소지한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있는 거래 사례를 가져와서 대상 물건과 비교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유사 지역인 것이고, 이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다 포함하는 개념, 이 개념이 이제 동일 수급권이라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크기를 보면 자, 동일 수급권의 개념이 제일 큰 것이고, 그 다음에 유사 지역,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이죠. 인근 지역은 대상 물건이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점 뭐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지역 요인 비교에 대한 부분이 필요 없는 것이고, 유사 지역과 동일 수급권은 대상 물건이 소지하지 않는 곳에서 거래사를 가져왔기 때문에 가격 수준을 비교해야 하는 지역 요인 비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거래 사례 가격을 가져오는 방법이 인근 지역에서 가져왔느냐, 또는 유사 지역에서 가져왔느냐, 또는 동일 수급권에서 가져왔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그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거래 사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면 이 거래 사례 가격은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서로 우리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부, 계약 내부에는 항상 사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정이 개입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정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바로 사정 보정의 단계인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간을 놓고 보면 우리가 여기를 기준 시점,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는 기준 시점이라고 보면 거래 사례는 이 기준 시점보다 항상 과거에 있는 이미 거래가 한번 된 부분에서 사례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요 기준 시점 바로 앞에서 거래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 시점보다는 거래된 사례는 항상 과거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된 시점과 기준 시점 사이에 발생되는 이 시간의 괴리를 우리가 보정해 주는 것이 이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그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다 1번을 써놨죠. 1번을 써놓은 거는 뭐냐면 이 단계, 거래 사례 가격을 사정 보정해서 정상화하고 그 다음에 이 기준 시점으로 시점 수정을 하는 단계는 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사례 물건을 정상화 시키는 작업인 겁니다. 정상화. 자, 그래서 요 1번의 단계는
거래 사례와 대상을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1번 단계에서는. 자, 그래서 이 1번 단계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사례를 정상화 시키는 단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 지역 요인의 비교인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래 사례를 대상 물건이 소재하는 인근 지역에서 가져왔는 선택을 했느냐, 아니면 인근 지역과 유사한 가격 형성을 갖는 유사 지역에서 가져왔느냐,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다 포함시키는 더 큰 지역인 동일 수도권에서 가져왔냐에 따라서 이 지역 요인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인근 지역에서 가져왔으면 지역 요인 비교가 필요가 없는 단계이고, 자, 유사 지역과 동일 수도권에서 가져오면 이 지역 요인 비교는 가격 또는 가치의 수준을 비교를 하는 그 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단계까지 오면 우리는 그러면 이 거래 사례를 사정 보정도 하고 시점 수정을 해서 정상화 만든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치의 수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가치의 수준은 아직 구체적인 개별 우리가 얼마다 하는 부분을 만드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 개별 요인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기타 조건 이런 것들의 비교를 통해서 구체적인 개별 가치를 만들어내는 부분이죠. 자, 그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네 번째 단계는 이 거래 사례의 가격이 예컨대 총액을 가지고 와서 이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를 하게 되면 결국 이 부분은 총액인 거예요. 자, 그러면 대상 물건의 면적과 그 다음에 사례 물건의 면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자, 사례분의 대상 면적, 사례 면적분의 대상 면적을 곱해줘서 이 부분의 그 총액을 비교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대상 물건의 가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거래 사례 가격을 총액이 아닌 단가로 가져왔을 때는 이 단가는 면적 비교가 필요 없는 절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래 사례 가격을 총액으로 가져와서 비교를 했느냐, 아니면 단가로 가져와서 비교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면적 비교의 단계가 생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단계가 이 가치의 수준을 결정하는 지역 요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인근 지역에서 가져왔냐,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가져왔냐, 그다음에 동일 수도권에 가져왔냐에 따라서 지역 요인의 비교가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개별 요인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가치의 수준을 개별적인 물적 비교를 통해서 대상 물건의 가치로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이죠. 자, 총액이냐, 그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총액이냐, 그다음에 단가로 가져야냐에 따라서 단계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이런 부분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 거래 사례를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인근 지역이냐, 동일 수도권이냐, 그 다음에 유사 지역이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선택의 기준은 뭐냐?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선택의 기준은. 자, 그래서 첫 번째 위치의 유사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적 유사성, 세 번째 시점 수정의 가능성, 네 번째 사정 보정의 가능성. 이 네 가지를 모두 우리가 만족을 시켜야, 만족 조건이 맞아야 거래 사례로서 적당한 거래 사례를 선택했다 하는 부분이죠. 자, 위치의 유사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역 요인의 비교 가능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아까 얘기했던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도권 이 부분에서 서로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역 요인 비교의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나와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적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이죠. 아까 우리가 그 거래사례 비교법의 산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 요인의 비교가 가능해야 구체적인 개별 가치를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해야 된다. 즉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 하는 부분으로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이제 시점 수정의 가능성은 거래 시점, 대상 거래 사례 물건의 거래 시점과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 사이에 발생된 그 가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정상화하는 그 단계에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 사례를 너무 옛날 걸 선택을 하게 되면 시점 수정치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거래 사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죠.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거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나올 수 있는 사정 보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보정이 가능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의 사례 선택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사례 종류로는 이제 나지도 있을 수 있고, 자, 나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착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땅,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의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의미한다 부분이죠. 거래 사례가 나지인 경우, 그러니까 토지인 경우에는 바로 적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토지를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 부동산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건물을 빼내서 토지만의 거래 사례를 구해야 되겠죠. 이걸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배분법이라고 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이렇게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 경우에 이제 곱하기라는 방법이죠. 우리가 이제 이 토지의 거래 사례를 구해야 된다 하면은 토지의 가치 구성 비율을 곱해 가지고 이 토지의 거래 사례를 구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복합 부동산, 즉 배분법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 드린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있는 것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토지의 거래 사례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건물의 가격을 빼내서 이렇게 토지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결국 이제 이 방법이 이제 배분법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가격의 구성 비율을 곱해서 할 거냐, 또는 이것처럼 공제를 해서 빼서 할 거냐, 이제 요 그 방법상의 차이가 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잠깐 보시면 이 거래 사례에서 대상 부동산과 가상 유사성이 있는 거래 사례를 선택 기준에 의거 선택하시오. 자, 선택 기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위치의 유사성. 이건 이제 지역 요인이 비교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이었었죠. 자, 그 다음에 물적 유사성. 자,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한가? 세 번째는 자, 시점 수정 가능성. 즉 우리가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 사이에 가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이 변동 가능한지. 자, 네 번째는 사정 보정을 가능한지. 계약 자유 원칙에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벌어진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부분을 우리가 보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그 선택 기준이 정해져 있죠. 자, 대상 부동산을 보겠습니다. 자,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이제 이 번지수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자,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자, 지목 면적 이용 상황 보면 지목은 대이고 면적은 400제곱미터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조건은 세로가. 자, 형상 및 지세, 토지의 모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부정형이고 평지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인근 지역 보겠습니다. 인근 지역은 광장동 및 구이동이고, 자, 표준적인 토지 면적은 400제곱미터 정도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대상 부동산을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상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여기 또 나와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러한 대상 부동산의 조건이 주어졌는데, 그러면 이렇게 6가지의 거래 사례 중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거래 사례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자, 선택 기준 첫 번째
위치의 유사성, 두 번째 물적 유사성, 세 번째 시점 수정 가능성, 네 번째 사정 보정 가능성입니다. 자, 근데 지금 주어진 자료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보정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요 현재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있었을 때를 한계를 지어져서 조건이 이렇게 주어진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례를 구하는 게 맞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주어진 자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고를 보시면 이런 이제 물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좋겠지만 비고를 보시면 자, 정상 거래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금매도 있고 고가 거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금매 사정 보정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고가 거래 이것도 사정 보정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계약 자유 원칙에 이거에서 자, 그러면 금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금액이 저렴하게 낮게 거래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죠. 자, 고가 거래라고 하면은 높게 거래된 것이죠. 자, 그러면 낮게 거래됐는데 얼마에 낮게 거래됐는지, 고가에 거래됐는데 얼마나 높게 거래됐는지에 대한 부분에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2번하고 자, 5번은 일단 우리가 거래 사례로서는 적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사정 보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사정 보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정상 거래라고 하는 부분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주어진 자료에서 보시면 자, 2종 일반 주거 지역과 지목 면적, 이용 상황, 도로 조건,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인근 지역, 광장동 및 구의동이래요.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보시면 용도 지역을 여러분이 제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 2종 일반 주거 지역만 먼저 보겠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2종 일반 주거 지역 이렇게 있죠. 자, 아까 2번하고 5번은 먼저 날라갔고, 자, 6번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상 거래이긴 하지만 나머지 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나머지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용도 지역은 같지만 이용 상황이 전이에요. 전. 자, 그래서 대상 우리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주거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 물 건너 가죠. 자, 3번 같은 경우에도 자, 구이동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은 맞아요. 광장동하고 구이동은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맞지만 자, 문제가 또 이용 상황이 아니죠. 자, 그래서 자연적으로 보면 1번도 사례 선택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3번도 사례 선택의 기준에서 벗어나죠. 정상 거래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4번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래 사례로서의 타당한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면적도 유사하고 도로 조건도 유사하고 그다음에 형상 및 지세도 유사하고 정상 거래이고 이용 상황, 지목, 이제 인근 지역 이 요건이 다 맞춰지기 때문에 이 거래 사례 선택 기준과 유사한 적합한 거죠. 적합한 선택 기준에 적합한 거래 사례는 4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판단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